절대 아침에 이것부터 드시지 마세요. 우리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3년간 어르신이 84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 중 무려 87%가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87%라고요. 10명 중 거의 9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반복하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오히려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신장질환만 전문으로 28년을 진료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지금까지 임상 현장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르신 환자분이 검사 결과지를 앞에 두고 조용히 눈물을 닦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콩팥은 기능의 73% 가까이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개의 라인으로 돌아가던 공장이 3개 라인만 남아도 어떻게든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콩팥도 극한까지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콩팥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 둘째, 꿀이 정말 콩팥에 도움이 되는지, 설탕과는 어떻게 다른지, 의학적 근거. 셋째, 언제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있는지,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다섯째, 꿀을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 가면 대구에 사시는 68살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다녀야 했던 분이 딱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나중에 제가 왜 꿀 이야기를 꺼내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강낭콩 모양의 장기가 허리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콩팥입니다. 한쪽이 주먹만한 크기인데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심장이 보내주는 피를 하루에 약 180리터, 그러니까 생수 2리터짜리 병으로 90병이나 걸러냅니다. 그 피에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다시 붙잡아둡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정밀한지 아십니까? 아, 잠깐.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180리터를 전부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걸러낸 후에 다시 99% 가까이를 재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실제로 나오는 소변은 약 5리터 정도입니다. 이 정밀하고도 놀라운 작업을 우리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줍니다. 그 일을 하는 핵심이 바로 네프론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이 필터가 약 100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이 필터들이 쉬지 않고 우리 피를 정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대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콩팥도 서서히 변화를 겪습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혈압은 오르기 쉬워집니다. 밤에는 물을 드시지 않으니 아침이 되면 피가 조금 더 진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콩팥은 밤새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밤새 식어 있다가 갑자기 찬물을 만나는 것은 꽤 큰 자극입니다. 마치 차갑게 굳어있는 기계에 갑자기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극이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콩팥 안에 있는 그 미세한 네프론 필터에 조금씩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손상된 필터는 무엇을 놓치기 시작할까요? 단백질입니다. 원래 우리 피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비누 거품처럼 생겼다가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변기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 거품. 아이고, 나만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셨던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무겁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이 파입니다. 몸 전체가 늘 축 처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 질환 환자 중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겨우 24%에 불과합니다. 76%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콩팥은 정말 대단한 참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을성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우리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에 한 번 정도 가시거나 아예 안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심하면 4번, 5번씩 계신다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약해지면 밤에도 묽은 소변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쉬울까요? 정상적인 콩팥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조금 쉬면서 소변을 진하게 농축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변이 조금만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농축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밤에도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서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단순히 물을 많이 드셔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신다고 하시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놓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줄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피부가 자꾸 간지러운 것, 이런 증상들이 모두 콩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을의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진행 속도를 최대 2.7배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르고 지내면 2.7배 빠르게 나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 수치가 정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콩팥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는지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좋은 약, 비싼 보양식, 특별한 치료법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제가 28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바로 천연 꿀입니다. 꿀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갸웃하셨죠? 저도 잘 압니다. 꿀도 달지 않습니까? 달면 콩팥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생각 당연합니다.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는 단 것은 무조건 피하세요 라고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꿀이 설탕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하얀 설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제 과정에서 원래 있던 영양소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혈관이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에도 상처가 쌓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천연꿀은 어떨까요? 꿀은 벌들이 꽃에서 모아 이미 한 번 자연적으로 분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설탕처럼 급하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우리 혈관이 받는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 안에는 단맛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콩팥 안에 미세 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염증 물질을 조금씩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 쓴 수도관에 녹이 끼었을 때 서서히 닦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설탕은 몸에서 쓰이고 난 뒤에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콩팥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꿀은 상대적으로 깔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덜 힘든 연료를 받는 셈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꿀을 소량으로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안정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로 모든 것을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8년 임상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꿀을 포함한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관리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에 이미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꿀이 우리 콩팥을 어떻게 돕는지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꿀은 우리 콩팥의 미세 필터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앞에서 네프론이라는 필터가 100만 개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필터는 우리 나이가 들고 혈압이나 혈당이 올라가면 안쪽에 염증 찌꺼기가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체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가 점점 막히거나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변 거품이고 눈 붓기이고 다리 붓기입니다. 이때 꿀 속에 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붙은 염증 물질을 조금씩 씻어냅니다.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조용히 작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면 이가 서서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꿀을 꾸준히 소량으로 드신 분들 중에 어느 순간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꿀은 우리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콩팥은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 빵, 과자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되면서 찌꺼기를 많이 남기고 그 찌꺼기가 우리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자연적으로 분해된 상태라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이 따로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꿀을 소량으로 적절한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우리 콩팥은 그만큼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꿀은 요로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요로 감염이 잦아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방광이 자주 붓는다, 소변 볼 때 따갑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염이 반복되면 세균이 방광을 거쳐 우리 콩팥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콩팥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꿀은 자연적인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항생제처럼 한 번에 확 잡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조용히 억제합니다. 이것이 우리 콩팥으로 올라오는 감염의 길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바로 꿀이 우리 콩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은 콩팥 필터를 닦아주고 콩팥에 부담 적은 연료를 주고 감염으로부터 콩팥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원리도 방법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원리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꿀이라도 방법이 틀리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28년 진료 경험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피는 조금씩 진해지고 우리 콩팥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우리 콩팥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차가운 물을 바로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지쳐 있다가 갑자기 찬물을 만나는 것이 자극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을 약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준비하십시오. 손등을 물에 대봤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면 됩니다. 그 따뜻한 물에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넣어서 천천히 저어 마십니다. 이 아침 꿀물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밤새 우리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온도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꿀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신 어르신들 중에 아침 소변색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2주에서 3주를 드셔야 서서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콩팥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 나른해질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오후에 믹스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잠도 좀 깨고 좋지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믹스 커피는 우리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 수분을 강제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갑자기 수분이 빠져나가니 더 바빠집니다. 여기에 믹스 커피 속 프림과 설탕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우리 콩팥 혈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오후에는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커피가 생각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끊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만 참아보십시오.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녹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꿀차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콩팥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줍니다. 커피처럼 수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거죠. 세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전에 뭔가를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티스푼 끝으로 아주 조금 꿀을 떠서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 반 컵에 꿀 반 스푼만 넣어 조금씩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미리 채워집니다. 뇌가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어야
우리 몸에서 소변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잠자기 전에는 쉬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을 틀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꿀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수치가 나빠진 경우를 볼 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꿀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실수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속이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이나 끓인 차에 꿀을 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꿀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 든 효소와 항산화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 온도가 58도를 넘기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콩팥을 돕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당분물이 됩니다. 오히려 당분 부담만 남아서 우리 콩팥 필터를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꿀물은 뜨겁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물이 끓었다면 잠시 식혀서 40도 전후 손등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에서 꿀을 넣으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꿀의 좋은 성분이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꿀이 좋다는 말을 들으시면 더 많이 드시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밥숟가락으로 가득 퍼서 하루에 서너 번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꿀은 결국 당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우리 콩팥은 그 혈당을 처리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콩팥이 쉬지 못하고 점점 지쳐갑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 실수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의 꿀은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은은하게 달콤한 정도가 우리 콩팥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가격이 유난히 저렴한 꿀들이 있습니다. 이런 꿀 중에는 꿀벌이 직접 꽃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꿀이 섞여 있거나 당분 시럽을 희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꿀처럼 보이고 달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을 드시면 우리 콩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격보다 출처를 먼저 보십시오. 성분 표시가 분명한 제품,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이 우리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꿀의 효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물 금지, 과한 양 금지, 가짜 꿀 금지.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 높여주는 짝꿍 식품이 있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짝꿍입니다. 레몬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짜 넣으십시오. 레몬에 든 구연산이 소변의 성질을 부드럽게 바꿔주어서 우리 콩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께는 그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신 분들 중에 오후에 몸이 덜 무겁고 소변색이 더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을 아주 소량만 넣으시고 속이 불편하면 무리하게 넣지 않아도 됩니다. 꿀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짝꿍입니다. 계피입니다.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피를 요리할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계피에는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온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신 분들, 겨울에 유독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꿀물에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넣어 보십시오. 계피의 온기가 우리 몸에 돌고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개선됩니다. 다만 계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소량만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분들께 다 맞는 것은 없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콩팥이 미네랄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꿀 속에는 칼륨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께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투석 중이신 분들께는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타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약이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꿀을 드시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콩팥의 미세혈관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이 안정된 상태가 되신 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서 먹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라면 절대로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천연꿀에는 아주 드물지만 특정 균의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문제가 없지만 면역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돌전 아기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의학에서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에 들인 꿀이 오히려 해가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방법만 지키신다면 꿀은 우리 어르신들께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성호 어르신입니다. 그때 68살이셨고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떨어져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발목이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고 발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밤에 주무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4번, 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1시간 반, 2시간마다 일어나야 하니 제대로 잠을 자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눈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더 큰 걱정은 이전에 가셨던 동네 병원에서 들으신 말이었습니다. 우리 콩팥 수치가 많이 나빠졌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막내 손주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봐야 하고 큰아들 집 장만하는 것도 옆에서 응원해줘야 하는데 이대로 기계에 묶여서 살기는 싫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부터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꿀물 한 잔,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따뜻한 꿀차,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 그리고 레몬을 조금 더하는 것.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되겠어요? 하고 반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드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나빠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해서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딱 한 달만 정확하게 해보시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목 붓기도 눈에 띄게 빠졌고 무엇보다 눈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주말에 손주랑 공원에서 1시간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힘들지 않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7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아직 투석 없이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계셔주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요? 막내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당당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제때 올바르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기능의 73% 가까이 잃어버리기 전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이런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둘째, 꿀은 설탕이 아닙니다. 천연꿀은 항산화 성분이 우리 콩팥 미세 필터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적은 부담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요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천연꿀이어야 합니다. 셋째, 황금 시간대 3가지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꿀물 한 잔, 오후에 커피 대신 꿀차 한 잔, 잠자기 1시간 전에 아주 소량.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해주기 위해.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에 타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가짜 꿀은 피하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섯째, 만성 신부전 말기이신 분,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분, 돌전 아기에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